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수요일 캐프뉴스입니다. 어젯밤부터 LA 지역은 최고 시속 50마일이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나 화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우리 예청자 여러분들은 강풍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요도 셀란 전해드립니다. 한인타운 3가와 웨스턴가 인근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한 80대 한인 할머니가 사망했습니다. 어제 저녁 다운타운 타겟 매장에서 발생한 노숙자 칼부림 사건으로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칼에 맞아 중태입니다. 차선을 잘못 들어선 차량이 아침 조깅 중이던 LA 카운티 셰리프국 경찰 아카데미 훈련생 25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명이 중태입니다. 비아노웨바 셰리프국장이 선거 패배를 인정해 차기 셰리프국장의 로버트 루나 후보자가 확정됐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장 출신입니다. 50년 만에 인류를 달로 데려가줄 아르테미스 1호가 오늘 새벽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를 비난하면서도 내심 반기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군의 미사일인 것으로 나토와 미국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11월 16일 수요일 캐프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코로나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 받으셨죠? 아직까지도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코로나 걸려보니 별거 아니라는 경험담 때문에 우리 아이는 좀 더 나중에 맞았으면 해서 특히 5세에서 11세 어린이 접종률은 약 40% 그리고 6개월에서 4개월 유아의 접종률은 불과 6%입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LA 한인회로 전화하세요. 213-999-4932. 네, 한인타운에서 뺑소니 사건을 당했던 80대 한인 할머니가 사고 3일 만인 오늘 숨졌습니다. 경찰이 뺑소니 운전자 수배에 나섰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 3가와 웨스턴 인근에서 80대 한인 여성이 뺑소니 사고로 숨졌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5시 55분경 한인타운 옥스퍼드와 웨스턴 사이 삼각길에서 한인 84세 이용님 할머니가 삼각길 동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하얀색 BMW 세단 차량에 뺑소니 사고로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머리를 심하게 다친 이용님 할머니는 시저스 사이나이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코마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된 이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늘 오전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당시 CCTV 영상에는 이 할머니가 보행자 도로바로 아래 차도 길을 동쪽 반편으로 걷고 있었으며 흰색 세단 차량이 뒤에서 이 할머니를 덮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LA 경찰국 웨스트 트래픽 디비전은 뺑소니 차량이 투도어 흰색 BMW 차량인 것으로 보고 목격자들의 신고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이 할머니가 삼가와 알바라도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었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발 많은 분들의 제보로 빨리 그 운전자를 잡아서 어떻게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을 토대로 뺑소니 차량과 운전자를 수배했습니다. 이용님 할머니 뺑소니 사망사고와 관련한 정보가 있으신 분은 경찰국 웨스트 트래픽 디비전 213-473-0234 또는 213-473-022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가 불편하신 분은 LA 한인회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카퍼니 샬메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 다운타운 타겟 매장에서 한 노숙자의 칼부림 난동이 있었습니다. 이 난동으로 대한항공 여승무원과 9살 소년이 칼에 맞고 중태입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어제 LA 다운타운 쇼핑몰에서 한 노숙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대한항공 여승무원 25세 A씨는 어제 오후 6시 20분 7가와 피그라에 위치한 타겟 매장에서 40대 노숙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휘두른 칼에 맞아 9살 소년과 함께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이 노숙자는 타겟 매장에 들어와 칼 2자를 집어들고 칼부림 난동을 부렸으며 이 과정에서 25세 승무원 A씨와 9살 소년이 칼에 맞았습니다. 중상을 입은 승무원 A씨와 9살 소년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며 피해 직원의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승무원은 인천 LA 노선 비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 비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노숙자가 칼을 들고 난동을 피우자 경비원이 즉각 그에게 총을 쐈으며 총에 맞은 이 노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오늘 오전 위티어에서 조깅 중이던 셰리프국 경찰 아카데미 훈련생 25명이 역주행하는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선을 잘못 들어 역주행하던 차량이 아침 조깅 중이던 카운티 셰리프국 훈련생 25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5분경 위디어 지역 밀스 애비뉴와 텔레그래프 로드 교차로 인근에서 차선을 잘못 들어간 혼다 CRV 차량이 조깅 중이던 경찰 훈련생 대열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아침 조깅 중이던 경찰 훈련생 2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들 중 5명은 중상을 입고 현재 위독한 상태이며 14명은 경상, 4명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건 직후 위디어 지역 사고 현장에 인근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응급 구조 활동을 벌였으며 20여 대의 경찰차가 동원돼 사고를 수습했습니다. 사고를 낸 CRV 차량은 전신줄을 들이받은 뒤 멈춰섰으며 이 차량 운전자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 운전자에게 DUI 테스트를 실시한 뒤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다이아몬드바 거주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깅을 하다 날벼락을 맞은 경찰 훈련생들은 사고 현장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LA 카운티 셰리프국 훈련 아카데미 센터에서 경찰 교육을 받고 있는 경찰 지원자들입니다. 사고를 당한 아카데미 클래스 454기에는 LA 카운티 각 지역별 경찰국 훈련생 75명이 훈련을 받고 있으며 부상자들은 패사디나 경찰국, 벨 경찰국, 글렌데일 경찰국 소속 훈련생들과 20명의 LA 카운티 셰리프국 훈련생들입니다. 부상을 당한 훈련생들은 오렌지시의 UCI 메디컬 센터, 린우드의 세인프란시스 메디컬 센터, 보일 하이츠의 USC 메디컬 센터, 하버 UCLA 메디컬 센터 등으로 분산 이송됐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알렉스 빌라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선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차기 셰리프 국장에는 로버트 루나 전 롱비치 경찰국장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애슐리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차기 국장에 로버트 루나 전 롱비치 경찰국장이 확정됐습니다. 15일 알렉스 비아누에바 현 셰리프 국장은 선거패를 선언하고 루나 후보의 승리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한 알렉스 비아누에바 국장은 개표 결과 루나 후보에게 20%포인트에 가까운 큰 표 차이로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이날 오후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의 개표 업데이트에 따르면 70%의 개표가 이뤄진 가운데 로버트 루나 후보가 60%, 알렉스 비아누에바 후보가 40%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 선거는 개표 초반부터 루나 후보가 크게 앞서 나갔습니다. 비아누에바 국장은 신임 국장이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그의 성공이 지역사회의 안전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비아누에바 국장은 재임 기간 내내 셰리프국과 관련된 각종 스캔들로 시달렸고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와도 갈등이 빚었습니다. 로버트 루나 후보가 현직 국장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누르고 승리한 것은 셰리프국의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반영된 것입니다. 셰리프국 내부에서도 비아누에바 국장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로버트 루나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차기 국장이 확정된 루나 후보는 국장에 취임하면 셰리프국을 개혁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사법기관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범죄를 대폭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카플란 뉴스 애슐리 킴 기자입니다. 네, 50년 만에 인류를 달로 데려가게 될 나사의 아르테미스 1호 로켓이 오늘 새벽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년 만에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기 위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로켓이 아르테미스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동부 시간 오늘 새벽 1시 48분에 아르테미스 1호 로켓은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이번 발사는 로켓 엔진의 온도 센서 결함과 수소 연료 노출 등으로 중단됐던 지난 8월 29일과 9월 3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발사 연기까지 포함하면 5번째 시도 끝에 발사에 성공할 것입니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50년 전 아폴로 계획을 이어받아 달에 다시 인류를 보내려는 미국의 우주 계획입니다. 아폴로 때 세턴 5호가 됐던 역할을 SLS 로켓이 하고 우주 비행사들이 탔던 아폴로 캡슐은 오리온 캡슐이 하는 것입니다. 아르테미스의 이번 여정은 25일 11시간 36분간 진행됩니다. 오리온 캡슐은 다일 넘버 64,000km까지 더 나아가는 원거리 역행 궤도를 비행한 뒤 12월 11일 후 벤 샌디에이고 해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비행 임무를 마치게 됩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오는 2024년 발사될 예정이며 우주 비행사를 싣게 될 유인 달 착륙선 아르테미스 3호는 이르면 2025년에 발사됩니다. 이번 비행에서는 우주 비행사를 태우지 않고 대신 마네킹을 태운 채 달까지 다녀오는 미션을 수행합니다. 아르테미스 3호 발사 때는 여성과 유색인종 우주 비행사를 달 남극에 착륙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나사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달의 상주 기지와 우주 정거장을 건설해 달 자원을 개발하고 화성 유인 탐사의 전진 기지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카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폴란드에 떨어졌던 두 발의 미사일은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 군이 쏜 미사일인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오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폴란드에 떨어져 2명의 주민을 사망하게 만든 미사일은 초기 조사에서 우크라이나의 대미사일 방공 활동에서 발사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폴란드에 떨어진 두 발의 미사일은 러시아 미사일이라는 관측이 나와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었습니다. 러시아가 고의로 발사한 미사일이었을 경우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나토군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전쟁이 확대될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 브뤼셀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초기 분석은 러시아 순항미사일 공격에 맞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발사된 우크라이나의 방공미사일이 오발돼 사고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 군이 발사한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는 러시아가 나토에 맞서 공격적인 군사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나 징후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폴란드 땅에서 러시아제 미사일로 폴란드인 2명이 사망한 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 처음으로 나토 동맹의 직접적인 피해에 해당됩니다. 러시아의 고의 공격으로 판명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심각한 확전 국면으로 치닫게 되며 이 과정에서 나토의 상호 방위 의무 조항이 발동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다 폴란드 대통령,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이 차례로 러시아 공격 가능성을 배척하고 우크라이나 방공 군사 활동 중에 우발적 사고를 언급하면서 사태는 차츰 진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의 트럼프를 맹렬히 비난했지만 내심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피터 전 기자가 보도합니다. In order to make America great and glorious again, I am tonight announcing my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올해 76살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해 작년 1월 20일 4년 임기를 마치고 쓸쓸히 퇴장한 지 1년 10개월 만입니다. 지난 2016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젯밤 플로리다 자택인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1시간 동안 가진 연설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오늘 밤 나는 미국 대통령 이 후보를 발표한다며 줄사표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선거위원회 FEC에 2024년 대선 출마를 위한 서류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과 관련해 공식 입후보한 첫 번째 인사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더 집권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집권할 때 우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국가였다며 지금 우린 쇠퇴하고 실패하고 있는 국가다.
수백만 미국인들에게 바이든이 집권한 지난 2년은 고통과 고난, 절망의 시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중간 선거를 끝낸 미 정치권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선 국면으로의 조기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자 민주당은 트럼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내심 반기는 모양새가 역력합니다. 분열과 거짓, 혐오와 조장의 아이콘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를 비판하면서 또 출마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선 경쟁 측면에서는 땡큐 하는 것이 민주당의 속내입니다. 트럼프가 나오면 민주당이 확실히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제이미 해리슨 DNC 의장은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실패했다면서 그것이 2020년 선거에서 진 이유이자 앞으로 또 패배하게 될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마치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AP통신과 LA타임스, MBC 방송 등은 방금 전 캐런 베스 후보의 LA시장 당선이 확정됐다고 베스 후보를 승자로 콜했습니다.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지만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베스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11월 16일 수요일 카페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